안녕하십니까. 건설 얘기 7화입니다. 오늘은 건설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남천동과 해운대 간에 다리를 놓아야겠는데 신도시만을 위한 다리를 놓을 건지 아니면 해운대 전체를 위한 다리를 놓을 건지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신도시만을 위한 다리는 공사비가 2천억 필요하고 해운대 전체를 위한 다리는 공사비가 6천억 필요합니다. 문제는 공사비 마련입니다. 공사비를 제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요 400만 평, 해운대 지역이 4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다 황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황무지 400만 평 중에 100만 평을 저는 개발하러 들어간 기술 책임자입니다. 이제 여기에 다리를 놓아야 되겠는데 어떤 다리를 놓아야 되겠느냐. 그 당시 제 당면 과제였습니다. 제가 개발하러 들어간 100만 평의 신도시에 필요한 다리를 놓을 건지 아니면은 이 해운대 전체를 위한 다리를 놓을 건지 전 정말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 100만 평을 개발하러 들어갔으니까 저는 요 100만 평에 해당되는 다리를 놓고 나오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만은도 제가 요 100만 평만에 필요한 다리를 놓고 나오면은 나머지 이 황무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자가 어느 지역에 일을 하러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일을 하고 속 나온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입니다. 제 기술자적 양심이 참 저를 굉장히 아프게 하였습니다. 100만 평에 필요한 다리는 4차선 철근 콘크리트 이 붉은 표 있는 4차선 철근 콘크리트만 해도 충분한데 4차선 철근 콘크리트 교를 놓고 나온다면 정말 이 나머지 이 300만 평의 황무지는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진입도로가 없으면 주거지역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요 4차선 철근 콘크리트 교량을 놓고 나오면은 요 100만 평에는 충분하지만도 이 나머지 전체 400만 평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주변의 상황을 다른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해운대입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 저희들이 그 신도시 개발하러 들어간 개발 예정지입니다. 100만 평입니다. 요 장산입니다. 요게 장산 밑에 여기에 있는 100만 평입니다. 나머지 이런 많은 넓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달맞이 고개도 이래 비어져 있고요. 요게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 마을입니다. 해운대 마을. 이 전부 다 농토고 이 전체가 학고방입니다. 이 전체가 학고방. 이런 황무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입니다. 요게 필요한 요 개발하고 요게 필요한 다리만 놓고 나온다면은 이런 황무지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옆에 동백섬이 있습니다. 동백섬 앞에 있는 마리나시티 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리나시티가 들어오기 전의 땅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러 나가기 4, 5년 전에 부산시에서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한 35만 평 조성해놨는데 아무도 집을 지으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요 좁은 4차선 수영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수영로 하나 보고는 여기 집을 지어봐야 교통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살러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건축업자가 와서 집을 아무도 안 짓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센텀시티가 들어와 있는 자리입니다. 센텀시티 들어오기 전의 상황입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영 비행장이었습니다. 이게 곧 떠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군이 떠나고 나면 이건 이제 황무지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황무지의 땅은 어떻게 할 거냐. 진입도로가 없으면은 이런 황무지가 막 개발해야 되겠죠. 세월이 흐르면. 그러나 진입도로가 제대로 잘 갖추어지지 아니하면은
개발의 한계성이 있고 개발은 돼도 저급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달맞이 고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러 나가기 20년 전에 부산시에서 택지 조성을 해놨는데 이와 유사할 정도로 아무도 집을 지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 전체 400만 평이 황무지인데 그 중에 100만 평 신도시를 위한 요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철근 콘크리트 다리를 놓고 나올 거냐, 아니면은 이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큰 다리를 놓을 거냐, 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 붉은 걸로 논다면은 공사비가 한 2천억 정도만 하면 놓을 수 있는데 이 전체를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6천억이라 하는 큰 공사비가 든다는 교통 영향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전체를 감당을 하고 그 넘에 있는 기장군의 장래 교통 수요까지도 감당을 할 수 있는 도로의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봐 보니 8차선 이상의 큰 다리를 놓아야 되고 그 다리를 놓은 데는 6천억이 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광안대교 8차선의 광안대교를 놓으려면 6천억의 큰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붉은 표시의 2천억짜리 다리나 현재의 광안대교와 같은 8차선의 교량이나 다 이 공사비는 제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 부산시에서 단돈 10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제 맨몸으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마련해가면서 이 진입도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 예산이 1년 건설 예산은 400억도 채 안 됐는데 이 공사비가 6천억이다 그러면 그건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공사비 마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방향으로 공사비 마련 계획을 검토하다가 방법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8차선의 현재의 광안대교 건설을 당시 김영하 씨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의 광안대교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